여러분 한 주도 안녕하셨습니까? 먹기다트 연구소의 김지양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날이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어제 비가 오고 나서 오늘 기온이 급격하게 좀 많이 낮아졌는데요. 여러분들 옷도 좀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넘버즈 162호인데요. 이번 주의 주제는 자살입니다. 자살 문제는 저희 넘버즈가 해마다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왜 저희 넘버즈가 자살을 해마다 꾸준하게 다루고 있냐면 자살은 생명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 중에 가장 극단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살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 자살이라는 현상을 살펴보면요. 이 자살 속에는 그 당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핵심적으로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살 문제를 잘 분석을 하면 이 사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넘버즈는 자살을 꾸준하게 보고 있고 앞으로도 해마다 자살 문제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자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침 통계청에서 2021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가 지난 9월 27일 날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작년 2021년 자살자가 총 몇 명이냐면요. 13,352명이었습니다. 2020년에 비했을 때 157명이 증가한 숫자였습니다. 근데 13,352명을 이제 시간당으로 환산을 하면 시간당 자살자 수가 1.5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넘버즈 유튜브를 보는 이 시간에도 1.5명이 1시간마다 자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이죠. 그런데 이 자살자들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연령별로 2020년과 2021년도 자살률의 변화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통 무슨 율 그러면 퍼센트로 저희 표기를 합니다만 자살률은 퍼센트로 표기하는 게 아니라 명으로 표기됩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자살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20년과 2021년도를 비교해보면 지금 여러분들 그래프에서 보시겠지만요. 2021년도에 10대에서의 자살률은 7.1명이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7.1명이 자살하고 있는 거죠. 전년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20대에서는 자살률이 23.5명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9%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겠지만 다른 연령대 70대를 제외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데 비해서 10대와 20대에서는 10%와 9%로 하는 높은 자살 증가율을 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청년 자살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살이 10대와 20대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하는 것은 각 연령대별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연령대별 사망 원인을 보면 10대부터 30대 사이에서는 사망 제1원인이 자살이었습니다. 각 연령대별로 여러분 지금 표에서 보시겠지만 50% 내외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40대, 50대, 60대에서는 암이 사망 원인의 첫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청년층에서 자살이 사망 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살 문제가 그만큼 청년층에서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또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청년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심각한 문제인지 하는 것은 자살 시도자 비율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자살 시도자들 중에서 각 연령대별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29%입니다. 30대는 15%, 40대는 15%인 것과 비교하면 20대에서 자살 시도자의 비율은 2배 정도 됩니다. 그만큼 자살 시도하는 사람들이 청년층에서 많다는 걸 알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자살을 할까요? 자살 동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자살 동기를 정신과적 문제, 경제생활 문제, 육체적 질병 문제, 가정 문제 4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봤습니다. 가장 큰 동기가
정신과적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정신과적 문제가 2017년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신과적 문제가 점점 더 자살에서 중요해지고 있는데 10대와 20대, 30대에서도 이 정신과적 문제로 자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에 40대, 50대에서는 경제생활 문제였고 60세 이상에서는 육체적 질병 문제가 자살 동기의 1위였습니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이 정신과적 문제, 이게 심각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정신과적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질환이 우울증입니다. 근데 이 우울증을 20대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가장 많이 앓고 있었습니다. 연령별로 우울증 환자의 수를 보면요. 20대에서는 17.7만 명이었습니다. 30대가 14만 명이었고 40대가 13만 명이었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20대는 17.7만 명,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다른 연령대보다 특히 더 20대에서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우울증 환자 증가율도 20대가 12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월등 많았습니다. 20대가 우울증을 많이 겪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살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자살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조사 결과를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자살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정신과적 문제입니다. 근데 이 정신과적 문제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멘탈이 약해서 정신과적 문제를 많이 겪는다,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정신과적 문제라고 하는 점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사회에서 겪는 여러 가지 병리 현상들이 한 개인에게 집중적으로 응축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정신과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치유책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런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역할은 이런 정신과적 문제를 앓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래서 다시금 힘을 얻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기독교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GN컴 리서치에서 전국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당신이 이상적 교회를 다닌다면 그 교회에서 어떤 감정을 받고 싶은지 한번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존중감과 위로감, 사랑받는 느낌, 배려받는 느낌을 받고 싶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이런 배려에 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스스로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나는 무력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나는 존중받고 배려받고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자기인식을 다시 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힘을 얻고, 그래서 자살하려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내가 도전해야 되겠다, 이런 힘을 얻는 이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하여금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가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넘버즈 162호 자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